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영상의 길이가 너무 긴 것 같아 가지고 좀 나눠 찍을까 생각도 합니다. 영상 안에 뭐 여러 가지라 못하고 뭐 주제가 한 개가 들어있는 게 아니고 뭐 두 개, 세 개, 네 개 뭐 엮어 가지고 뭐 집어넣다 보니까 영상이 길어지는데 나는 개인적으로 영상이 긴 걸 잘 안 봅니다. 어쩌다 한 번씩 영상이 긴 걸 보기도 하는데 대체적으로 긴 영상을 잘 안 봅니다. 그리고 짧은 영상을 좋아합니다. 근데 너는 그럼 왜 긴 영상을 찍냐? 개념을 정확하게 못 가지고 있어서 그렇죠. 개념이 딱 정된 상태에서 얘기를 하게 되면은 영상이 짧겠죠. 근데 개념을 정확하게 정리하지 않고 얘기를 술술 풀어나가다 보니까 좀 쓰잘데없는 말들이 들어가서 길어지는 경향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뭐 영상을 선호해 주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시는 것 같은데 뭐 그분들께는 크게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도 또 중얼중얼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좀 짧게 두 개 영상으로 나눠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지금 주가의 흐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 거고, 두 번째는 내가 이미 이 다음 영상에서는 내가 이미 얘기했던 거, 지금 시장은 이렇다. 그래서 이런 종목을 주의해서 봐야 된다. 그런 종목이 며칠 사이에 조정받고 상한가 같지요. 상한가 너 먹었냐? 내가 적절한 타이밍에 들어갔고 했는데 아침에 정신이 막지 못해가지고 한 1,000원 먹었습니다. 1,000원. 상한가 먹을 수 있는 걸 갖다가 1,000원 먹었습니다. 그래서 참 왜 이래 어리석을까? 그것도 비몽사몽간에 미리 걸어놔서 상한가를 걸어놔야 되는데 왜 거다가 걸어놓고 다시 들어가려고 했는데 걸어놓고 다시 살려고 걸어놨는데 갑자기 체결되고 대응을 잘 못하는 사이에 뭐 쭉쭉 올라가 가지고 상한가까지 가버렸거든요. 나중엔 좀 밀렸던데 어쨌거나 상한가가 나왔지 않습니까? 뭐 상당히 오랜 시간 상한가에 있었는데 내 예상대로 했으면은 되는데 내가 한 예상을 갖다 자꾸 까먹습니다. 나도 뭐 치매는 아닌데 왜 자꾸 까먹는지 몰라요. 내가 나를 못 믿어서 그랬는지 아니면은 치매가 와가 까먹는 건지 아니면 건망증이 심한 건지 치매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왜 자꾸 건망증이 심할까? 자고 일어나면은 다 까먹습니다. 뭐 한 90% 까먹지요. 그리고 상황이 지나고 나면은 상황이 닥치면 딱 기억이 나야 되는데 상황이 지나고 나면은 기억이 나니까 한 발 늦게 되죠. 항상. 그래서 아침에 좀 일찍부터 준비해가지고 스탠바이가 머릿속에 세팅이 딱 돼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또 날이 추워지니까 또 그런 것 같아요. 뭐 손도 발도 뭐 머리도 좀 뭐라 그럴까 이 추우니까 오므라들어 가지고 제대로 활동적으로 활동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뭐 누구는 날이 추워야 정신이 번쩍 든다는데 나는 날이 추우면은 어, 몸도 마음도 뭐 많이 위축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는 추운 겨울보다는 따뜻한 날을 좋아합니다. 차라리 더운 날을 좋아합니다. 더운 날은 땀 흘리면서 집중이라도 할 수 있는데 추운 날은 집중하기가 참 힘드네요. 자, 본론으로 들어가 가지고 우리나라 시장이 80년경에 시작했다 그랬죠. 그리고 한번 꼭대기 쳤다가 내려왔다가 꼭대기 쳤다가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오면서도 우여곡절을 겪고 이렇게 지금까지 왔습니다. 자, 요때 90년대 초반인 것 같습니다. 아니 80년도 89년도 초반인 것 같습니다. 이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은 내가 학교 교정에 딱 있는데 내 아마 대학교 4학년 때 같은데 어, 교정에 있는데 그때 좀 추울 때니까 아마 한 1, 2월, 3월쯤 됐나 어쨌거나 겨울 방학 때였지 않았나 싶습니다. 뭐 그
동기가 바바리 코트 입고 있었으니까 그 교정에서 그 교정 그러니까 이제 도서관 앞에 운동장이 바라보이는 스탠드 계단에서 뭐 주식을 얼마 벌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주식에 대해서 이제 한 88년도 정도부터 이제 관심을 좀 가졌지요. 왜 관심을 가졌냐? 뭐 그거는 뭐 형제들 중에 뭐 관심을 가진 사람이 있다 보니까 뭐 자연스럽게 가지게 됐고, 그래서 뭐 얼마 벌었다 이러길래 뭐 진짜 벌었나 이랬더니 그냥 모의 투자다 이거죠. 신문 펴놓고 옛날에는 신문에 그 일간지에 보면은 그 주가가 쭉그 인쇄돼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대학교에서 학생이 좀 똑똑한 학생이겠죠. 똑똑한 학생이 모의 투자를 한다. 그때가 89년도니까 꼭대기죠. 꼭대기. 그리고 줄줄줄 흘러내렸습니다. 그래가지고 나는 90년 초에 재형저축을 들었는데 그때 뭐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뭐 채권으로 하는 게 있고 그냥 저축으로 하는 게 있고 주식 투자로 하는 게 있었는데 나는 뭐 주식으로 하는 거에 들었습니다. 뭐 그게 몇 개월인가 잘 모르겠는데 뭐 24개월짜리였나? 뭐 30개월짜리였나? 뭐 대충 그 사이쯤 되는 것 같습니다. 그걸 들었는데 만기가 돼가지고 찾으려고 요때 92년 여름에 딱 보니까 6월달인가 그랬는데 보니까 원금도 안 되는 겁니다. 원금도. 그래서 야 뭐 이런 황당한 일이 다 있나. 이자도 안 되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자가 하나도 없네. 이 기간 동안 인플레이션이 많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 짧은 기간 동안에 요 한 80년 말부터 요 90년대 요때 임금이 2배 이상 올랐습니다. 거의 업종별로 아마 그럴 겁니다. 요 한 90년부터 92년 요 사이에도 임금이 한 50%, 100% 정도 올랐거든요. 인플레이션이 한 80, 한 7, 8년도부터 심하게 일어나기 시작했던 기억이 납니다. 왜냐면은 뭐 요때 85년도 경에는 학교 앞에 소주 한 병 500원, 안주 하나 500원 뭐 이런 식이었거든요. 뭐 당구가 뭐 100원인가 200원인가 같고요. 나 당구를 안 치니까 100원인가 200원인가 하고 방학 때는 50원 뭐 이런 식으로 했거든요. 10분에. 지금은 당구가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당구도 잘 못 칩니다. 뭐 30 치니까 거의 뭐 평생을 30 치고 있는 거죠. 안 친다는 얘기죠. 자, 그때 꼭대기 쳤지요. 그리고 내려왔다가 내려왔는 요때 92년도에 한 600쯤 됐는데 600 정도 될 때 객장 뒤집고 난리 났습니다. 천에서 반쪽도 안 났는데 객장을 뒤집을 정도로 난리가 났거든요. 그리고 다시 올라가다가 요 94년도에 김영삼이가 금융실명제 딱 두드리고 나서 또 골로 가기 시작해가지고 IMF 오고 이래 골로 갔거든요. 나는 계속 주식을 하고 있었지요. 주식을 해가지고 주식으로 돈도 좀 벌고 요 쭉 내려올 때도 뭐 그래 큰 손실은 없었는데 나중에 형제 때문에 크게 좀 피해를 봤지요. 크게 형제 때문에 참 형제가 문제입니다. 그리고 또 올라오고 내려오고 하는데 그러니까 하나의 마디를 끊는다면 여기가 IMF 시기거든요. 요때 정거사 직원들이 뭐랬나 뭐 300 간다는 말이 나왔는데 300 가면 나라 망한다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안 간다 이랬는데 300 밑으로 떨어지니까 내 말 맞지 않냐 망했지 않냐 요따운 소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믿을 놈이 없고 사기꾼이 많다. 이 말 저 말 다 해놔놓고 그 중에 하나만 맞으면은 내 말 맞지 않았냐 하는 이 사기꾼 같은 사람들이 많은데 그러면 내가 한 말은 100% 다 맞지요. 내가 언급한 거는
거의 맞거든요. 근데 그렇게 말하면 똑같은 사기꾼밖에 안 되니까 그거는 빼고, 자 여기서 우리가 이 대한민국이 그 45년도 해방되고 나서 48년도 남북한 선거를 하자 이래 돼가지고 했는데, 북한이 소련 통치하에서 거부를 해가지고 미국 통치하에 있는 남한만 독단적으로 해가지고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했지요. 그리고 여차저차 흘러오다가 우여곡절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45년도 해방, 50년도 전쟁, 뭐 그전에도 전쟁을 국지전을 계속 했습니다. 그 옹진반도 쪽에서 계속 전투를 벌였습니다. 6.25 전에도. 그러다가 6.25 때 대대적인 전면전이 벌어진 거죠. 그러니까 3년 동안 전쟁을 하다가 휴전을 했지요. 3년 몇 개월 전쟁하다 휴전했습니다. 그리고 흘러오다가 뭐 못 먹고 살겠다 이래가지고 또 박정희가 혁명을 했지요. 5.16 혁명. 5.16 혁명하기 한 해 전인가? 뭐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아마 4.19 어그가 있었습니다. 뭐 4.19 어그라는데 뭐 요즘은 또 4.19 혁명이란 말도 하고 5.16 쿠데타라는 말도 하고 막 그래서 샀는데, 일단 내 머릿속에는 4.19 어거, 5.16 혁명 이렇게 머릿속에 들어와 있고, 60년대 학번, 60년대 초반 중반 학번들은 자기 스스로를 4.19 세대라고 부르더라고요. 4.19 세대. 내가 이제 큰형님 나이가 그쪽에 있어가지고 많이 어울리다 보니까 학교 다닐 때 한 달에 한 번씩 만나 술 먹었거든요. 그러면은 굉장히 자주 어울린 겁니다,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뭐 그쪽 의식도 이제 상당히 많이 세뇌당해 있었지요, 나름대로. 4.19 세대. 어쨌거나 여기서 하나의 단락이 매듭이 져졌다 보면은, 그러니까 48년부터 쭉 올라오다가 하나의 계기가 있었고, 6.25 전쟁, 6.25 사변을 우린 배웠습니다. 뭐 한국 전쟁 했었는데 그거는 미국인의 관점에서 볼 때, 다른 세계인의 관점에서 볼 때 그렇고, 뭐 우리는 6.25 사변, 6.25 동란 그래 불렀지요. 뭐 지금은 지금이 아니고 뭐 옛날부터 그 80년대부터 좀 배웠다는 대학생들이 뭐 한국 전쟁 해서 하길래 왜 표현을 저렇게 할까 생각했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나이 들어가지고 50대 60대가 되니까 거의 뭐 한국 전쟁으로 굳어져 버렸는데, 6.25 사변, 6.25 동란 뭐 이런 표현을 많이 썼습니다. 그래가지고 흘러오다가 뭐 5.16 혁명 당시 그때도 거의 뭐 최악이었죠. 보릿고기가 있고 굶어 죽는 사람이 있을 정도였으니까, 뭐 굶어 죽지는 않았지만 거의 원조를 받았기 때문에 굶어 죽지는 않았는데, 박정희가 혁명을 일으키고 나서 뭐 국가 재건 최고회의 뭐 의장인가 뭐 이런 타이틀을 달고 뭐 국고를 봤을 때, 뭐 국고가 정말 한심했나 보더라고요. 원조를 받지 않으면은 먹고 살 게 없는, 원조를 받아도 제대로 못 먹고 사는 뭐 그런 상황에 처해져 있는 것을 보고, 이제 국가를 재건하기 위해서 뭐 자기 목숨을 걸은 걸로 나는 판단합니다. 뭐 목숨을 걸면은 당연히 죽지요. 목숨을 걸었는데 살겠습니까? 죽지요. 누군가에 의해서 죽겠죠. 그래가 흘러오고 해가지고 뭐 경제개발 뭐 5개년 계획 1차, 2차, 3차, 4차 뭐 쭉 흘러왔지요. 그래가지고 어느 순간에 80년도 또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뭐 그 전후해가지고 10년 말쯤인가 뭐 부가세도 만들어가지고 세금을 새로 걷게 만들고 뭐 여러 가지를 했습니다. 뭐 2차 오일 쇼크 와가지고 기름값이 오르면서 우리 같이 제조하는 국가는 거의 뭐 멘붕에 빠지는, 인플레이션이 거의 살인적으로 올라가는 뭐 나라 망하기 직전 정도까지 갔지요. 그래가지고 뭐 12.12도 나고 뭐 복잡했습니다. 그러니까 6.25 사변 이후에
6.25를 생각하면은 거디 일은 작은 일이지만은 지금 입장에서 볼 때는 전부 다 큰 일이죠. 뭐 강주 뭐 민주화 운동 그 말 잘못하면 잡혀간다는데 예전에는 뭐 또 다르게 불렀지요. 그런 걸 거쳐가지고 그 당시에 80년경에 그 한국의 대한민국의 정시가 어, 정권시장이 공식적으로 출범을 했고 한 82년도인가 뭐 그때쯤 아마 프로야구도 나왔을 겁니다. 프로야구 나와가지고 그때 한참 뭐 투수 방어율, 개인 타율 이런 거 다 외우고 다녔었는데 그런 걸 하다가 이 80한 6년도경에 5년도경에 갑자기 정시가 폭등해가지고 이때부터 폭등해가지고 88년 7, 8년쯤에는 이 언론에도 엄청나게 많이 나왔습니다. 나와가지고 한 80한 8, 9년쯤에는 그 의사보다 정권회사 직원들이 더 많이 인기가 많았지요.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요 당시 1세대 돈 번 사람이 들어있는데 그 중에 유튜브를 하는 사람이 있고 안 하는 사람이 있는데 남석관 씨라고 있더라고요. 뭐 도서관에서 책에서도 봤고 유튜브에서도 한 번씩 얼굴을 내비치던데 아마 7, 9학번 정도 되는데 요때 요 무렵에 그러니까 80한 8년도 7, 8, 9년도 요 무렵에 대졸자들이 처음으로 정권시장에 들어갔거든요. 대졸자들이 그전에는 고졸 출신들이 있었지요. 대졸자들이 들어가 가지고 우리나라에 제일 똑똑하다는 사람들로 다 들어갔죠. 다 빨아들이가 다 들어갔습니다. 뭐 다 들어갔다는 얘기는 뭐 좀 뻥이지만은 하여튼 그 의사보다 뭐 결혼하려면 뭐 열쇠 3개 해와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의사보다 더 인기 있는 직종이 정권회사 직원이었습니다. 당시에. 그래가 뭐 50%도 안 빠졌는데 거의 초토화됐지요. 초토화되고 다시 올랐다가 요 내려올 때 정권사 직원 70%가 사라졌습니다. 정권회사에서. 정권회사도 상당히 사라졌지요. 그리고 다시 올랐다가 떨어졌다가 올랐는데 이때도 엄청 많은 사망자가 나왔고 선물 옵션이 요 어느 매쯤 생겼습니다. 요 어느 매쯤 생기면서 코스닥도 요때쯤 생겼거든요. 요때쯤 생겨가지고 요런 시장을 갖다 코스닥이 맛봤지요. 이때 엄청났습니다. 아직도 코스닥은 이 고점을 못 뚫고 있지요. 뭐 기억나는 종목은 제일 앞에 있던 골드뱅크 뭐 한 100배 넘게 났습니다. 100배 났습니다. 또 종목 하나가 더 있는데 뭔지 기억이 안 나는데 100배 난 종목이 2개 있었거든요. 그때 상한가가 옛날에 뭐 8%, 10%, 12%, 15%뭐 이렇게 쭉쭉 올라갔던 것 같은데 제일 처음에 6%였나? 상한가 6%인데도 있은 것 같은데 뭐 정확히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오래돼가지고 요 무렵에 상한가가 뭐 6%인가 8%인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가 조금씩 올라가가지고 지금 30%. 뭐 앞으로 상한가가 없어질 수도 있을 겁니다. 그때는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 어느 순간부터 우리나라 정시에 있으면서 뭐 조금 벌어도 보고 망해도 보고 이러면서 쭉 흘러왔습니다. 뭐 망한 거는 내 때문에 망한 것보다는 타이에서 망한 경우가 많습니다. 타이에 의해서. 타이라 그러면은 형제도 하나 들어가고 뭐 지인도 하나 들어가고 뭐 그거는 임의매매가 되죠. 임의매매에 의해서 내 거를 함부로 가져가가지고 마음대로 매매해서 어쨌거나 뭐 그래 예전에는 그게 관례 비슷했는데 지금은 그게 안 되죠. 그 90년 2000년경부터 HTS라는 게 생겨가지고 직접 매매하면서 상황이 많이 바뀌었지요. 지금은 정권사가 가지고 하는 매매를 거의 안 합니다. 노인들이나 간혹 하더라고요. 그 정권사에 그때 뭐 문제가 있어가지고 뭘 하러 한번 갔더니 몇 년 됐습니다.
코로나 전이니까 그 당시 뭐 한 6, 70대 되는 노인들 같은데 뭐 지금은 노인이 아닌데 그때 볼 때는 노인같이 보였습니다. 내 눈에는 그 여직원한테 구박 받아가면서 뭐 주문 넣고 하고 있더라고요. 객장에서. 자, 그래서 하나의 매듭을 지어졌고 여기서 하나의 파동 조정, 하나의 파동 조정. 그러니까 이게 1파, 2파, 여기 3파, 3에 3, 3에 4, 3에 5. 그래서 1파, 2파, 3파, 4파, 5파 해서 또 조정이 받았습니다. 요때가 나는 내가 보기에는 뭐 내가 꼭 맞다는 얘기는 못 하겠지만은 이런 파동이 하나 끝나고 그 다음에 이런 파동이 하나 끝나가지고 여기서 또 하나의 매듭이 생기지 않았나 여기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때 매듭이 하나 생기고 요때 매듭이 하나 생겼다. 그래서 새로 하나 올라간다. 요래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지금 여기 우리가 보는 차트에는 뭐 85년도부터인가 뭐 나올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 시장은 80년경부터 시작했습니다. 80년 초반인 것 같은데 뭐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그때 100으로 시작을 했는데 거기 100 밑으로 빠졌습니다. 70 전후까지 빠져가지고 다시 올라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볼 때는 뭔지 모르지만은 하나 올랐다가 여기서 매듭이 하나 왔다. 그러면 거기 하나의 상승 1파, 조정 2파. 그 다음에 이 3파가 시작되었다. 3파가 시작됐는데 여기서 끝이 났다. 좀 이상하긴 한데 이게 맞나 아닌가? 맞는가 아닌가? 뭐 좀 헷갈립니다. 헷갈리는데 일단 여기서 그래도 건 20년쯤 되니까 하나의 매듭으로 보겠습니다. 뭐 98년 초부터 해가지고 2008년도 뭐 7년도 8년도 좀 되니까 대략 한 20년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이 앞에 올랐다가 내린 거 요것도 기한이 대략 한 18년 20년쯤 되지요. 그래서 하나의 파동 끝. 그 다음 요것도 한 20년 되니까 18년 20년 되니까 하나의 파동 끝. 그리고 이제 1파 2파 3파 4파 마지막 5파가 진행 중이다. 근데 이 5파는 상당히 크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 올라올 때 파동이 잘 안 나왔거든요. 이건 월봉입니다. 여기서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니까 이거를 뭐 중간에 잘라 어떻게 봐야 되겠죠. 어쨌거나 잘라 보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아니면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뭐 이렇게 봐도 되고 어쨌거나 여기서 하나의 파동이 생겼고 그 다음에 조정파 A, B, C가 나와야 되는데 요것도 좀 애매합니다. A, B, C가 나오려면 여기 쌍바닥을 치거나 요거보다 조금 뚫는 게 나와야 되는데 요것도 쉽지는 않은데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뭐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거기 끝나고 나면은 그 다음에 반등을 다시 하겠죠. 그러면 여기 1파면은 그 다음에 지금 2파가 조정 2파가 진행 중이고 2파 끝나면 3파가 진행이 되겠죠. 3파가 진행되면은 요거보다는 더 큰 파동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거 더 큰 파동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이게 월봉인데 그러면 지금 보게 되면은 여기서 이래 보면은 내가 요 윗대가리를 갖다가 나름대로 추세를 그었고 이거를 카피해 가지고 밑에 갖다 붙이봤고 그리고 가운데 하나 끊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추세는 가운데를 위주로 쭉 가는데 이 오버슈팅이 나오면은 언더슈팅이 나오고 언더슈팅이 나오면 오버슈팅이 나오지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쭉 흘러왔습니다. 흘러오다가 그 바이러스 사태 때 언더슈팅이 세게 나오니까 오버슈팅이 세게 나왔죠. 그리고 언더슈팅 한 번 나오고 또 한 번 나오고 뭐 가운데 그러니까 내가 끊어놓은 선 중간에서 저항을 한 받았는데 이 꼭 맞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걸 약간 밑으로 당길 수도 있고
당길 수도 있고 위로 좀 올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꼭 정확하진 않다. 근데 요 상태에서 본다면은 요 상태에서 월봉에서 언더슈팅 나왔다가 요 중단까지 갔다가 재차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는 중이죠. 올라가는 중에 21선의 저항을 받고 올라가는 추세입니다. 월봉으로는 크게 보면은 이제 한 20년 이렇게 쳐다보면은 요런 식의 형태가 나오고, 이제 주봉으로 보게 되면은 그 하나의 매듭을 열어가 봤으니까 이 앞에는 좀 무시하고 여기서부터 하나의 파동이 형성되고 조정받고 재차 올라가고 조정받고 올랐다 이러면은 뭐 굳이 나누면 이제 세 개 파동, 1파 제일 강했습니다. 1파, 2파, 3파, 4파, 5파. 그래가 조정 하나 A, B, C가 진행 중인데 그 A, B, C 중에 B가 진행 중이다. B 중에서 하나의 파동, 상승 파동, 조정 파동, 그 다음에 상승 파동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그 와중에 있는데, 이 상승 파동일 때 요거를 뚫을 가능성이 많지 않을까. 그래서 이 어드매까지 올라갔다가 재차 조정이 들어오면서 쌍바닥 정도 치지 않을까, 이렇게 일단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볼린저 밴드 하단을 뚫고 내려왔으니까 지금 뚫고 내려왔다가 지금 중단을 뚫으려고, 여기 21선이죠 가운데 21선을 뚫으려고 한 번 시도했다가 실패하고 두 번 실패하고 세 번째 이제 성공을 했습니다. 성공을 해가지고 볼린저 밴드 중앙에서 살짝 밀린 상태로 어제 금요일날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이 지표상으로 침체 국면에서 이제 위로 올라오는 중이죠. 스토캐스틱도 그렇고 CCI도 그렇고, 또 CCI 상에서는 주봉에서 매수 신호도 나왔습니다. 매수 신호. 나는 매수를 갖다 좀 더 먼저 얘기했죠. 밑에서 조심스럽게 먼저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일봉을 보게 되면은, 자, 여기서 바닥치고 강하게 완갭, 투갭 쭉 밀어올렸죠. 이 좋은 찬스를 내가 영상도 만들었습니다. 강하게 상승하고 있다. 그리고 내가 들어갔다가 진짜 짧게 먹고 나온 또 우를 저질렀습니다. 요때 600배 났습니다. 하루 만에. 일봉이거든요. 옵션에서 뭐 주식 옵션 섞어 얘기하는 거는 양해를 좀 구하고, 어쨌거나 강한 상승이 있고 조정을 이렇게 받고 그 다음에 다시 올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이걸 갖다가 종가 위주로 쭉 꺼 보니까 이거는 뭐 끌 거 없이 그냥 쭉 올랐죠. 그 다음에 종가 위주로 꺼 보니까 요렇게 해서 A, B, C 해서 다음에 요렇게 해서 A 1, 2, 3, 4 5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면 1파, 2파, 3파가 진행 중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진행 중이지 않을까. 근데 조금 애매한 게, 나는 지금 생각에 요 라인 있죠. 요 라인을 종가상 안 깨야 좋은데 깨져버렸거든요. 깨져서 그래서 내가 주봉하고 월봉을 본 겁니다. 주봉상에 저항대가 있었구나. 근데 이거를 빨리 회복해야 좋은데 얼마나 더 내려올란고 하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더 내려올란고, 이게 3파가 끝이 난 건지 아니면 3파 더 남은 건지 그것도 잘 모르겠거든요. 1파, 2파, 3파, 4파 조정 파동 다음에 5파 뭐 올라갈지 뭐 어찌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지금 1파가 길고 작은 1파가 길고 3의 1파, 3의 2파, 3의 3파가 지금 짧은 것 같은데, 이제 3의 4파 조정이 들어왔다가 3의 5파 됐다가 복잡하게 또 조정받고 5파가 또 올라갈지, 아니면은 패턴을 갖다가 하나 둘 셋 이런 식으로 줄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 형태 자체가 뭐 엔딩 파동, 리딩 파동 형태로 될지, 아니면은 그냥
일반적인 파동으로 놓을지는 뭐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지금 요거 뚫고 내려와서 조금 이상하다. 조금 이상하다. 그래서 옵션 차트를 봤더니 선물 차트를 봤더니 여기도 내나 뚫었더라 이거죠. 요 1파의 고점을 뚫고 내려왔다. 5일선도 뚫고 내려왔다. 그래서 조정이 좀 있으려나, 이게 상승이 끝이 난 건가, 이런 생각도 들고 있는 그런 와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지켜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와중인데, 나는 강한 상승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지금 강한 상승을 얘기하는데, 강했고 1파가 아주 강했고 조정받고, 그 다음에 여기 3파가 끝이 났다 하더라도 조정받고 나면은 재차 5파가 올라가는데, 그 5파가 1파가 길고 3파가 그 다음 길면은 이 3파보다는 짧아야 되니까 요 고점을 넘지는 못할 것이다. 못하고 뭐 요 고점도 넘을지 안 넘을지 모르겠지만은 요 고점은 넘고 올라갔다가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뭐 그래 생각을 합니다. 조정받고 그 다음에 다지고 나서 재차 상승하면 올라갈 수도 있다. 그를 주봉으로 보게 되면은 요거는 선물 차트니까 안 놓을 거고, 선물 차트에서 요 코스피 200을 보게 되면은 코스피 200도 비슷합니다. 요 1파 고점보다 하향으로 지금 뚫렸습니다. 요날 11월 20일 월요일 날 장중에 뚫고 그 다음 날 뚫고 올라가서는, 장중에는 뚫렸지만은 결국 안 내려왔거든요. 안 내려왔는데 결국 금요일 날 뚫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요 상승이 끝이 난 건가 하는 생각도 지금 들고 있습니다. 이 정도 흔들기가 들어오면은 버틸 재간이 별로 없습니다. 버틸 재간이. 그래서 처음에 주봉, 월봉 가지고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린 게 거기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선물 차트였고, 앞에 코스피 차트로 봤을 때 일봉으로 봤을 때 지금 좀 애매하다. 그래서 주봉과 월봉으로 보니까 밑에 그 추세 저항선에 부딪히고 장을 받고 지지를 받고 지금 올라가는 중인 것 같아, 이래 보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나 다음 주 중에는 뚫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겠다, 이렇게 일단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또 삼성전자를 보니까 삼성전자 일봉상 볼 때 또 엊그제부터 또 고점을 치고 나서 5일선 밑으로 하락을 했네요. 그래서 요런 상승을 하고 조정을 좀 받고 또 올라가려나, 또 상승하면서 전 고점을 갖다 못 뚫었지요. 전 고점까지 왔으니까 요 뚫으려는 시도를 갖다가 이때 한 번 했는데 못 뚫고 내렸다가 또 한 번 했는데 못 뚫고 다시 한 번 더 시도를 하나 어쩌나 생각 중입니다. 요 조정 받고 한 번 더 시도를 했는데 못 뚫으면은 조정을 좀 받고 가겠죠. 삼성전자가 우리나라 시가총액 가장 크고 또 우리나라 차트를 갖다가 좌지우지하는 그런 종목이다 보니까 삼성전자도 약간 힘이 빠지는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이 5일선, 12일선 다 뚫고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이게 위로 지금 다시 5일선 회복을 빨리 해야 위로 갈 수 있는데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항상 조심해야 된다. 조심해야 된다. 근데 추세 자체는 상방향인데 흔들기가 어떻게 들어올지 모르겠다. 자, 삼성전자도 이 주봉을 보게 되면은 볼리지밴드 하단에 상단까지 갔지요. 가면은 이 볼리지밴드 상단을 뚫고 못 가면은, 뚫고 못 올라가면은 다시 또 밀리더라고요. 그래서 어디까지 밀릴 것인가,
뭐 5일선까지 밀릴 것인가, 이 밑에까지 밀릴 것인가, 뭐 그건 잘 모르겠는데 일단 상승이라고 보면은 지금 5일선이 21선을 뚫었고 이 11선도 21선을 살짝 뚫은 것 같거든요. 뚫은 게 맞나? 11선, 5일선, 여기 5일선이고 여기 11선, 11선은 아직 못 뚫었네요. 그래서 골든 크로스가 놓을 때 약간 밑으로 눌렀다가 골든 크로스에서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주봉 상으로 볼 때. 뭐 나는 개인적으로 그래 보고 있습니다. 일단 그나마 다행스러운 거는 일봉상에서는 이제 정배열로 이렇게 틀어지고 있는데, 정배열로 가고 있는데 5일선을 깨고 11선을 깼다는 게 조금 찝찝하지만 21선에서 지지를 받아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21선에서 지지를 받고 가면은 아직 강한 상승장이 계속되고 있는 거고, 이 21선이 깨지면은 뭐 조정장이다 이래 보는 게 또 맞지 않을까 생각 드는데, 이 흔들기를 갖다가 버티낼 재간은 뭐 별로 없다. 근데 일단 상승으로는 보인다. 아까 얘기했던 그 1세대 뭐 고수 중에 한 분인 뭐 남석관 씨인가, 뭐 이분이 또 최근 들어가지고 뭐 몇 년 사이에 수익률 대회 나와가지고 그래도 상위권 했더라고요. 2등인 것 같은데, 옛날 기법 가지고 지금 시장에도 먹힌다. 이건 대단한 거죠. 뭐 그 당시 워낙 똑똑한 사람들이 들어갔었고, 또 그쪽 시대에서 투자를 해가지고 번 사람들은 많지요. 투자를 내가 번 사람들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누굽니까, 저게 주식농부 이런 사람들도 1세대 사람이죠. 뭐 70년대 말 학번쯤 되니까 80년 전후 학번이거든요. 그러니까 주식 1세대 사람들이 아직도 생존하는데, 트레이딩을 해가지고 데이 트레이딩을 해가지고 수익을 올리는 사람, 또 드러나는 사람은 몇 안 된다. 뭐 잘 해도 안 드러내죠, 자기를. 나이 먹으면은 드러내고 싶은 생각이 없어지거든요. 좀 관심병이 있는 사람이 아니면은 좀 조용히 묻히가고 싶어 하죠, 대부분. 자, 그런 차원에서 볼 때 그런 사람들도 있고, 또 상승장일 때 추세를 가지고 강하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 그랬죠. 이종복 TV더라고요. 이종복. 이름을 자꾸 까무사서 내가 뭐 나이는 몇 살인지 잘 모르겠는데, 뭐 겉으로 봤을 때는 한 50대 초중반으로 보이는데 뭐 나이가 지된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이 추세 가지고 주로 보는데, 그 사람이 트레이드는 아닌 것 같고 리딩을 내 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인 것 같아요. 뭐 직원도 있는 것 같은 거 보니까 트레이더로서의 자질과 리딩하는 사람의 자질은 좀 다릅니다. 뭐 다른 이유는 내가 꽤나 잘 맞추는데 돈을 못 벌고 있는 걸 보면 알지 않습니까? 근데도 돈을 일단 네가 잘하냐 못하냐는 네 돈 벌었냐 안 벌었냐 이걸로 우리 나이 되면 다 끝이 나잖아요. 40, 50 넘어가면은 네 돈 벌었냐 안 벌었냐로 다 끝나거든요. 뭐 20대 30대야 실력이 돼도 돈을 못 벌 수 있지만은 40대 50대 넘어가면서 실력 되는데 돈 못 벌었다 이건 얘기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다 정리가 됩니다. 정리가 되는데, 그런 사람들이 이제 상승장이다, 바닥에서 상승으로 들어간다 하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하는 거고, 근데 부동산은 왜 그러냐? 부동산은 아직도 바닥 안 쳤습니다. 부동산은 주식보다 후행합니다. 1년 몇 개월 후행을 합니다. 그래서 주식 저기 부동산 아직 바닥을 안 쳤는데 그 바닥이 내년에 놓을지 아니면은 2년 후에 놓을지도 알 수 없습니다. 내년에 놓을지 내후년에 놓을지. 그러니까 2024년도에 바닥에 놓을지 2025년도에 놓을지는 아직 잘 모릅니다, 부동산. 근데 그 바닥이
나오고 나면은 이제 그때부터는 위로 엄청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일단 여기서 쭉 내려와서 새로운 자금이 요때부터 들어가기 시작했거든요. 요때부터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금들이 어느 정도 올라가면은 한번 털 것이다. 그리고 내려가고 나면은 어디까지인지 모르겠는데 내려가고 나면은 이게 여기 하락해서 여기 시점에서 이걸 시점으로 봅시다. 하나의 매듭으로 봅시다. 매듭 보면 하나의 파동, 그 다음에 조정 파동 끝, 그 다음에 상승 파동으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조정 파동 끝이 좀 더 있다가 올 수도 있고 그리고 상승을 하면은 아주 강한 상승이 나올 것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일단 아직은 더 틀어야 될 사람이 조금 남았다. 좀 남았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한마디만 더 하고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인간 지표로 삼는 분 중에 뭐 한 분인 47년생 아저씨 있지요. 그 아저씨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게 요 2차 전지 쪽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150 갈 때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러니까 뭐 그나마 긍정적이더라고요. 뭐 그 사람은 크게 욕심 안 부리고 뭐 돈 안 쓰고 사는 사람이니까 뭐 옛날 40년대생 50년대생 치고 돈 팍팍 쓰는 사람은 드뭅니다. 그 가난을 몸으로 체험하고 자랐던 세대이기 때문에 낭비를 별로 안 하는 세대죠. 낭비를 그래도 뭐 매일 술 먹고 하면은 그나마 돈은 나름대로 쓰는 사람이다. 조금은 뭐 그래 볼 수는 있는데 양반이 이때 150만 원 갈 때 파나 안 파나 억수로 궁금했거든요. 장중에 갔거든요. 이때 팔아야 되는데 자기가 판다고도 했는데 안 팔았을 것이다. 확신을 가지고 내가 물어봤지요. 그 다음날. 그랬더니 역시나 안 팔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는 150 가면 판다는데 늦었지요. 신라젠 합시다입니다. 신라젠 그때 들고 있으면서 내 동서 친구 되는 그 사람이 신라젠 맨 처음에 그 상장되기 전에 분양을 이렇게 하던 주식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주식이 100배가 넘었거든요. 100배가 넘게 올라갔는데 욕심을 부렸죠. 그때 한 12만 원 정도 할 때 한 100 몇십억 됐거든요. 그래서 30만 원 간다 해서 자기는 30만 원 가면 팔 거다. 그러면 자기 300억 넘는다. 뭐 이래 했는데 결국은 못 팔았지요. 그 내가 참 팔아라 하고 강하게 권하고 싶었는데 뭐 결국은 못했습니다. 어쨌거나 파는 거는 원망 듣기가 좋거든요. 매도 시점은. 그래서 못했는데 결국은 다시 쭉 떨어졌으니까 뭐 한여름 밤에 꿈으로 끝난 거죠. 뭐 이분 같은 경우도 지금 한 70만 원쯤 되는데 이 70만 원이 자기가 1000만 원 들고 시작했는데 지금 뭐 평가가 2억이 넘으니까 그때 뭐 내인데 얘기할 때는 4억 8천이라고 안 물어봤는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자기 얼마 가진 줄 아냐 하길래 모른다, 별 관심 없다 그랬더니 4억 8천이다. 그래서 내가 뭐 이때 팔고 돈 다 쓰고 1억 가지고 다시 100배 내면은 100억이네 그랬더니 그분 하는 얘기가 뭐 그래 많은 돈 들고 뭐 하려고 하길래 아니 건물 하나 사가지고 월세 받으시면 안 되냐 했더니 뭐 필요 없다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말이 사그라지만은 뭐 그렇겠습니까? 안 그렇겠죠. 어쨌거나 자기가 어차피 어쨌거나 반쪽 이하로 떨어졌잖아요. 그나마 미수, 신용 이런 거래를 전혀 안 하다 보니까 운 좋게 올라갔고 여기서 털어내는 게 맞는데 싶었는데 못 털어냈으니까 결국 고수는 아니죠. 다시 올라왔을 때 이때쯤이라도 털어냈으면 진정한 고수를 인정하는데 뭐 잘하는 사람은 맞는데 고수는 아니다. 뭐 이렇게 일단 난 결론을 냈습니다. 그분한테. 그래도 자기는
천만 원 가지고 20년 동안 20억을 만들었으니 20억이 아니고 2억을 만들었으니까 20배 나서니까 뭐 아쉬움은 조금 있을지 몰라도 뭐 후회는 없다.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자기는 좀 더 오르면 팔겠다. 지금 뭐 당장 팔 이유가 없으니까 이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2차 전지를 갖다가 쭉 이래 보면은 많이도 올랐지요. 이래 많이 올랐으니까 이게 아마 끝이 났다고 봐도 무방하지 않을까 뭐 그래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끝이 났다고 해도 무방하다. 뭐 그 정도 많이 올랐거든요. 다시 저런 꼭대기까지 가겠습니까? 올라갈 때는 더 갈 것 같지만은 지금 이런 상황에서 와, 이 쌍봉이라도 친다. 그러면 그때 되면 팔아야죠. 왜? 올라갈 종목들이 숱하게 널려 있을 건데 널려 있는데 굳이 뭐 이 종목을 들고 뭐 여기서 더 가봐야 뭐 2배 나겠습니까? 2배 나기 힘들거든요. 뭐 다른 거는 10배 20배 날 것도 많은데 말라 이런 종목 들고 있겠습니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전체적인 흐름을 얘기했고 그 다음에 종목에 대해서 요 다음 영상에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